자, 한일 지금 갈등이 이렇게 심한 속에 이상하게 이 정권이 지나치게 해서는 안 해도 될 이야기까지 하면서 싸움을 걸어갔습니다. 싸우면 우리가 손해라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겁니다. 자, 상공회의소 회장인 박용만 회장이 지금 반세기가 걸려도 불가능한데 자극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예요? 우리가 자급화하자라고 하면서 애국주의를 부추기고요. 기자들은 엿도 모르는 것들이 다 거기에 충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중앙일보에 조악한 선동에 맞장구 쳐야 애국 언론인가? 이렇게 지금 비판을 했습니다. 과거에 그 영국이 지금 대처 총리가 포클랜드 전쟁을 할 때 자, 언론 중에는 우리와 영국과 아르헨티나를 동등하게 놓고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이 있다. 이런 놈들이 어딨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자, 그런데 BBC 공영방송은 톤을 높이지 않고 아주 그냥 팩트 위주로 영국 비행기가 아르헨티나 구축함을 폭격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선이나 영국의 삼류 쓰레기 언론들은 애국주의를 부추기면서요. 당시 프랑스가 영국을 안 도와줬다고 프랑스가 만든 엑소스 미사일 등이 당시 영국 구축함을 아르헨티나 군에 의해 침몰되게 하는데 그렇게 원인을 제공했다 해서 프랑스하고의 적대적 행위까지도 부추겼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유사한 일이 지금 한국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조국을 둘러싼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친일, 반일 프레임을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조국 같은 이런 친구들이 나서서 이제 매국이냐 애국이냐로 몰아붙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정권과 뭐 고민정이라고 청와대 대변인 이런 친구가 조선중앙 두 개를 콕 집어서 일본의 혐한 정세에 맞게 제목을 고쳐가지고 일본판 인터넷 자기들 보도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해서 매국적이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조선중앙 등이 일본의 정서에 맞게 제목을 고쳤다. 매국 언론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정권이 나서서 언론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내몰아가고 있는 부분에 그 원인이 목적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공개된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 비공개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해서 여당 의원 전원에게 지금 배포를 했다는 겁니다. 민주연구원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보면 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일로 치고 나가도 좋다. 우리한테 덕이 된다. 더 열심히 해라고 독려하는 거 아니냐. 친일 반일 구도 부분을 가지고 표 계산을 해보니 우리가 손해볼 게 없다. 총선까지 몰고 가도 된다. 이런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은 나라가 망해도 너네들이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는 거죠. 자, 문의 오른팔이라는 양정철이 민주연구원에 가서 지금 저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요즘은 또 기업연구소를 또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삼성 경제연구소 같은 데 다니면서요.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이야기해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정당의 연구원장이 기업에 가가 무슨 삼성이 애국자니 현대차를 더 많이 수출해야 되니 하고 경제 행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칭 경제 전문가는 아니라면서요.
그러면서 재벌과 대기업을 분리해 봐야 되니 하면서 그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을 막 해대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요즘 눈에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이러는데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 내부 검토를 거치지 않은 상태의 부적절한 자료가 나갔다. 한일 갈등과 선거를 연결 짓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당이나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조사 및 보고서가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더 신중을 기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 128명 전원에게 배포된 A4 용지 3장짜리 보고서는 대외비라는 표시와 함께 민주연구원이 작성한 것처럼 했어요. 최근에 한국사회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선호하는 응답이 전통적인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하고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지지층일수록 현 상황에 대한 여야 대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다.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선호하는 여론에 비추어 총선 영향이 긍정적이다. 한국당에 대한 친일 비판은 우리 층에서는 압도적으로 지지하지만은 무당층에서는 지지를 좀 적게 한다. 그래서 한국당을 친일이라 하지 말고 우리가 이 반일 프레임을 그냥 세게 몰고 가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는 거죠. 자, 실제 여권은 7월 1일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한국당이 친일이라고 계속 비판을 해왔고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도 지금 앞장서서 야당 언론을 친일이라고 겨냥해 왔는데 그것이 총선에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권 인사들 일부는 경제 안보 악재를 덮으려고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총선을 치른다라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무리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사실상으로 이 내용에 보더라도 자기 편이나 많이 좋아하지 무당파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이 공감이 없다라는 내용까지도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게 해왔다라는 걸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쑥 빼고 이렇게 총선 관련해서 반일 프레임으로 가는 것 자체는 도움이 된다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니 친일 프레임이 가장 쉽고 좋다. 또 야당을 친일로 가두는 것이 당의 전략으로 좋다고 이야기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연구원이 인용한 한국사회연구소의 자료가 외부에 공표하지 않은 일부 조사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비공개 조사를 누군가가 유출한 것 같아. 민주연구원에 자료를 준 적도 없는데 아마 지금 민주연구원이 남의 연구소가 조사를 비공개로 했던 걸 빼가지고도 실어가지고 넣었다는 겁니다. 이런 보고서 내용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7월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인용한 건데요. 그래서 정기조사 결과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일부만, 나머지는 조사는 했지만 공개하지 않는데 그런 비공개 내용까지도 다 남의 연구소 내용을 들고 가서 공개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당혹스럽다. 민주연구원과 협력하는 관계도 아니고 자료를 준 적도 없는데 그것이 지금 위출된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해명을 하지 않으면, 유출 경로와 연관된 인물 커넥션을 말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여론조사 회사들이 문 정권과 결탁되어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라는 수많은 의혹들을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고 그것들을 믿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이것이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유출 경위에 대해서 확실히 고소를 했어요. 누가 유출했는지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소하세요. 자, 그리고 고소하지 않으면 둘이가 한 패거리라서 일부러 마치 민주연구원의 하청기관처럼 움직였다라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인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당연히 있지요. 자, 이 관계자는 우리가 대기업 재벌도 아닌데 많은 돈을 들여서 조사한 결과를 이렇게 유출해 버리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는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덧붙인 일본의 단호히 대처하는 게 총선에 유리하다라는 분석에 대해 우리는 분석은 하지 않고 숫자 결과만 갖고 있는데 분석은 민주연구원이 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소미아에 대해 계속 유지해야 되냐, 폐기해야 되냐 이런 조사뿐만 아니라 친일 프레임에 대한 수많은 조사들이 여론조사 회사들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정말 그 배경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민주연구원에 해명하라 하니 해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요즘 기업연구소 찾아다니면서 뭐 결탁을 하는지 다니고 또 중국에 뭐 당교도 가고 미국의 CSIS도 갔다 오고 양정철이가 서운도 만나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지자체도 한 바퀴 돌고요. 자, 설치면 죽습니다. 이건 확률이고 과학입니다. 아주 그냥 설치고 다니는데 이제 곳곳에서 사고가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연구원이 미중 무역 분쟁 특강을 열었는데 제목으로 다른 지금 플래카드가 미중 무역 전쟁이 아니라 중미 무역 전쟁입니다. 보통 이런 거는요, 우리를 중심으로 한 관계에 따라서 앞에 놓고 뒤에 놓고 합니다.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미북 회담이라 하지 북미 회담이라 안 하지 않습니까? 북한을 절대 앞에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국이 중요하냐, 한국 입장에서 중국이 중요하냐, 이 부분을 가지고 미중 무역 분쟁이라 하지 중미 무역 분쟁이라고 보도하는 언론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건 한국 사회의 일종의 합의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중국 과학원 상무이사 송청민이라는 사람을 초대해서 비공개 강연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뭐 중국에서 좀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중미라고 하는 굴욕적인 제목을 다느냐는 겁니다. 양정철은 강연의 첫머리에 국제적으로 무역 분쟁이 엄중한 상황에 오랜 친구인 중국에서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 학식이 깊은 송 선생을 모시고 자리를 마련했다. 그러면서 서양 속담에 이웃집은 이사를 가도 이웃나라는 이사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한중일 세 나라의 무역 분쟁 문제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도 했다는 거예요. 좀 웃기고 자빠졌는데, 자, 양정철이 서훈일 국정원장을 만나는 날 당에서 자기가 원장 되고 처음으로 토론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 토론회에 외부 신부 등 발제자부터 토론자들을 다 불러놓고 그 주빈인 양정철이가 나오지 않으니까 의원들도 다 가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발제자가 굉장히 화를 내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서훈 만나러 갔지요. MBC 기자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튀어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 송청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자, 이 송청민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중국의 입장에서 지금 민주당 의원, 보좌진, 당직자 등만 참가시킨 채 비공개로 90분 동안 미중 무역 마찰 전망과 한중 경제 협력 방안, 중국 경제 전망, 19차 당 대회 이후 베이징 분위기 등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이제
중국 공산당의 간부격인 인물을 데려와서 당의 전체를 앉혀놓고 비공개 강령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9일 12일 지난달요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서 중국 공산당 당교라는 공산당 교육기관과 정책 협약을 맺고 이제 거기에서 1차 이제 이 과제로 중국의 공산당 이론가를 불러와서 지금 강연을 시킨 겁니다. 자, 그 양정철의 방중에 동행했던 박정의원이라는 사람은 얼마 전 중국 당교와 교류하기로 했던 성과의 일환으로 이 자리가 마련됐다 그랬는데요. 민주연구원이라는 여당의 연구원이 중국 내 핵심 전략가를 초빙해서 현 정부의 친중 행보에 자리를 깔아주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직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고 있고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그런 중국의 이런 무역 분쟁 등을 또 중국 정치 등을 관장하는 전략가라는 사람을 때려놓고 그 앞에서 미중이 아닌 중미로 표현을 한 것은 외교적인 예의라 하지만은 이 국가적인 자존심에서 그야말로 큰 실수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의 강사 수가 우리 여기 사무실 바로 뒤인데요. 211명에서 작년 2학기에 올해 77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위를 갖단 박사들이 캐리어가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이 줄줄이 탈락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다 대학 강사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대학들이 박사 학위와 논문 3편을 요구하고 그래서 한 강사는 10개 대학에 지원해서 다 납방했다. 대구대학은 1년 새 강사를 75%를 줄였다. 그래서 개설 과목도 줄어들고 이래서 학생들도 피해를 보고 전공 필수 핵심 교양 과목도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 대우를 잘해주라고 대학교에 압박이 들어가는 강사법을 만들어 버리니까 자, 이제 강사들이 전부 대학에서 잘려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 강사들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러면서 자살도 하고 하면서 강사법이 만들어졌는데 강사들도 반대해서 8년간 4차례나 유예되다가 이 법이 시행이 되는데 돈은 한 3천억 들어가는데 정부는 300억도 안 준대요. 그러니 이 대학들이 이 돈을 전부 아끼려고 강사들을 자르고 있습니다. 강사 죽이는 강사법이죠.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폴리페서 조국이가 서울대에 팩스로 지금 복직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곧 법무장관으로 놓을 거면서 또 적을 두고 있는데 복직 신청을 이제 공직에 나갔다가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휴직 기간에 그 사유가 없어진 이후 30일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복직이 안 돼서 잘리니까 팩스로 복직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매우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조금 있으면 또 조국이 팩스로 복직 신청을 했다가 복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또 휴직 신청을 법무장관에 취임하니 그만두기는 싫고 또 교수직을 휴직하고 학교를 비우겠다 하면 또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조국이 2학기 수업을 할 것인가가 학교의 화제인 모양인데 서울대 관계자는 조국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2학기 수강 신청 변경 마지막 날인 9월 6일까지 조국이가 수업을 하겠다고 하면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엊그제 학교 행정실에 조국이 전화를 걸어 복직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했고 이날 오후에 팩스를 보내서 청와대 민정수석 면직이 되어서 학교 복직을 신청한다.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대학 강사의 대우가
알바보다 못해서 자살할 등을 무수하게 하면서 강사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처우를 개선한다는 거예요. 시간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인정하고 최소 1년을 임용 보장을 하고 3년간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방학 중에도 임금을 준다는 건데, 이게 지금 대학들이 다 자기들 비용 부담이 되니까 시간 강사 대거 잘라버리고 현재 월급 받는 교수들 보고 강의 이것저것 좀 해 하면서 시간 강사를 잘라버리면서 시간 강사들이 지금 노가다로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조국은 신의 손인지 그냥 팩스 하나로 또 서울대 교수에 복직되고 또 좀 있으면 한 달쯤 있으면 또 휴직계를 낼 겁니다. 자, 이게 조국이 생각하는 정의냐? 저는 이 사람의 속에는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국이 자리를 이제 그만두게 되면 그 자리에 교수가 되고 싶어서 유학까지 갔다 오고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년 반이나 강의를 하지 않으면서 그 자리를 또 비워두도록 다시 또 휴직계를 낼 거면서 어제 또 뻔뻔하게 복직 신청을 합니다. 돈 많잖아요. 재산 54억인가 그러잖아요. 실제는 그것보다 더 되겠죠. 대체로 관행으로 보면요. 자, 먹고 살 걱정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 정권에서 뭐 자리가 넘쳐납니다. 골라서 갈 수 있어요. 대권도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서울대 교수 자리를 남도 못하게 차지하고 앉아있고 애들한테도 지금 강의도 지금 제대로 안 되게 하는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끝까지 서울대 교수 자리는 유지하려 하냐, 자기가 과거 폴리페스라고 선거 나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휴직계 냈다고 비판한 거를 갖다가 이제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서울대 교수 자리가 지 맘대로 했다 안 했다 할 수 있는 하찮은 자리냐, 내로남불 몰염치가 이 정권의 필수 덕목이냐, 이런 비판까지도 나오는 겁니다. 자, 오죽하면 좀 양심이 있으면 휴직이 가능해도 이렇게 오래 비우고 또 정치판에 또 계속 해먹으려고 들면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상식 아니냐, 아예 그냥 민주당에 들어가서 출마하든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국하고 양정철을 보면요, 정말 누가 더 뻔뻔한가 가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뻔뻔합니다. 근데 양정철은 그간에 한 2년을 굶어서 지금 배가 고파서 저렇게 설치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조국은 지금 이 정권 들어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또 지금 더 누리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저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 그러면 또 법무장관 마치면 또 복직 신청했다가 또 대권 후보 간다고 또 휴직계. 옛날에 안철수가 그냥 가이스트 있다가, 가이스트도 좋은 학교 아닙니까? 그것도 자기 부인 데리고 갔잖아요. 또 서울도 올 때 부인까지 데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냥 가이스트 있다가 정치를 하든지 했으면 될 건데, 가이스트로는 좀 양해 안 찾는가, 서울대 뭐 융합과학기술 무슨 대학원 원장이니 어쩌니 하면서 또 왔다가, 예? 부인까지 데리고 왔다가 이러면서 욕먹고 결국 그 사람의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이렇게 무너져 갔잖아요. 조국은요, 지금 이런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시간 강사들, 정말 시간 강사다가 잘려가 강사법 때문에 지금 백수가 된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한 자리라도 그들에게 기회를 준다고 하고 빠지는 게 정답 아닙니까? 정말 사람이 저렇게 뻔뻔하면요, 지금은 당신 생각대로 이 세상이 다 흘러갈 것 같지요. 어느 순간에 당신이 저지른 업보가 다 당신의 발목을 잡고 당신을 지옥으로 보낼 겁니다.